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자, 김문수 후보를 일러서 노동계 의 전설, 민주화 운동의 전설, 뭐 학생 운동의 전설, 뭐 여러 가지 전설 이슈가 있습니다. 이분이 말이죠. 놀랍게도 최근에 와서 어리버리하다라는 평가를 받았었죠.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요. 김문수 후보 보고 어리버리하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요? 김문수 후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면요. 과거를 일단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후보가 되는 과정에서도 그 엄청난 의지, 전투력, 소신, 강단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났었죠. 자신의 정치 세력이 없습니다. 계보가 없습니다. 국민의힘 안에 현역 의원 중에 김문수 계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아웃사이더고 비주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선 후보 자리를 꿰찼습니다. 그 자체만 보더라도 굉장한 전투력과 함께 정치력까지 갖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김문수의 기적, 이 레전드로 불리는 이 전설로 불리는 이분의 역사는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마지막 거대한 도전 혹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승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김문수 후보를 알기 위해서요, 제가 영상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추도사, 그 유명한 김문수의 박정희 대통령 추도사 1분짜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당신의 삼성전에 반대하는 시위로 무기정학되었습니다. 교련 반대, 유신 반대로 대학을 2번 쫓겨났습니다. 우리나라는 자동차 제조 기술도 자본도 시장도 없고 도진국에서 그 어떤 나라도 자동차를 성공시킨 사례가 없다며 조목조목 근거를 대며 반대했습니다. 하면 된다던 당신을 향하여 할 수 없다고 침을 뱉던 제가 이제는 당신의 무덤에 꽃을 바칩니다. 당신의 꿈은 식민지 시대의 배고픔과 절망에서 자라났지만 역사를 뛰어넘었고 혁명적이었으며 세계적이었습니다. 당신의 역적은 당신의 비운을 뛰어넘어 대한민국과 함께 영원할 것입니다. 당신의 역적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당신의 대한민국 우리가 태극기 자유통일 이루겠습니다. 우리 편히 주십시오. 자, 저걸 한 번 더 볼까요? 한 번만 봐도 충분히 그 진심이 느껴지시죠? 이런 김문수를 보고 뭐 온갖 마타도를 뿌리는 사람들, 제정신입니까 정말? 저는 지금 현재 우파 진영에서 내세울 수 있는 최강의 카드라고 보거든. 완전체입니다 이분은. 이념적으로 완벽하고 걸어왔던 그 과거의 서사, 인생 스토리 완벽하고, 능력, 경기지사 때 보여줬던 그 능력 완벽하고, 인성, 이분만큼 성자에 비교될 정도로 완벽한 인성입니다. 인격자라는 이야기죠. 뭐 수없이 많은 정언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한센마을 가서 잠도 자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밥도 같이 먹었다 그럽니다. 한센마을에서 가장 놀랐던 게 그거라 그러네요. 역대 정치인들 중에 한센마을 다녀간 사람은 많다 그래요. 단 한 명도 거기서 자거나 같이 밥을 먹었던 사람이 없었다 그러네요. 김문수에 대한 일화, 숨은 이야기들, 과거 여러 가지 인생사들이 많잖아요. 캐면 캘수록, 까면 깔수록, 덜 주면 덜 줄수록 미담만 터집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이런 사람을 후보로 뽑아놓고 지금 내몰래라 방관하고 있고 강 건너 불구경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이제 정신 좀 차려야 되겠죠. 더 이상의 카드가 없습니다. 충분히 김문수로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김문수에 대한 정언들이 너무도 많은데요. 이것도 한번 보고 갈까요? 자, 이 이제 설란양 여사와 함께 과거 오래전의 사진이죠. 이때는 서로 결혼하기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의 김문수와 조금 이미지가 좀 다를 수도 있겠네요. 그야말로 이제 큰 안경을 쓰고 전형적인 학구파 그런 모습이네요. 설란양 여사. 이 두 사람이 다 노조위원장 출신입니다. 김문수는 당시 이제 위장 취업을 해서 한일 도르코 거기서 노동운동을 했었고요. 노조위원장까지 했었고, 그야말로 노동운동의 전설이 됐고, 노회찬, 심상정, 유시민 등이 따랐다. 그들의 우상이었다라고 하면 말 다 한 거죠. 슬란정 여사도요, 여성으로서는
드물게 보는 1세대 노동운동가로서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전설입니다. 자, 노동운동 동지들도 인정한다. 그 시절 김문수 어땠나? 이분이 걸어왔던 길은 일반인들은 감히 갈 수 없는 그런 그야말로 풍운하의 길, 혁명가의 길이었다라고 하죠. 실제 김문수 후보는 이런 운동을 했던 이유 중에 한 개가 혁명을 위해서였다라고 합니다. 사회주의 혁명이죠. 자, 보안소도 못 꺾은 김문수, 조갑제 완전히 통뼈다. 고문을 당했는데 말이죠. 그 고문의 내용이 엄청나더라고요. 거꾸로 매달아 놓고 물을 거꾸로 붓고 고춧가루 뿌리고 거기다가 전기 고문도 하고 이런 상태 속에서도 한 번도 동지들을 불지 않았다 그러죠. 유시민 같은 경우는 고문 들어가니까 바로 고문도 하기 전에 불었다 그러고 이해찬이라고 있죠. 이해찬 국무총리였던 이해찬도 고문 들어가니까 술술 다 불었다 그러잖아요. 그런 인간들이 이제 민주화 운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에 비하면 김문수는 비교 불가합니다. 제가 볼 때. 김문수 감옥 가고 고문당해도 타협 안 했다. 제가 말씀드린 바로 그겁니다. 야, 이때 얼굴 보십시오.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어떤 의지와 강단 이런 것들이 느껴집니다. 전투력 그러는데 운동권 출신들을 일반적인 그 정치인들이 당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런 전투력에서 비롯되는 것 같습니다. 싸움의 양상이라든가 싸움의 수준이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인물이 이번에 대선 후보가 된 것이다. 김문수, 박정희 시절 고문도 견딘 분이시다. 이때 박정희 시절이 아니고요.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입니다. 김행 전 이분도 현재 김문수 캠프에 가 있는데요. 위키트리 대표도 하고 그랬었죠. 이분이 했던 말은 약간의 이제 착오가 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입니다. 김문수 후보는요, 주된 그 공격 대상, 그 전투 대상, 싸움 대상이 전두환 정부였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 진짜 이 고문 엄청난 어떤 이야기들인데 이것을 그냥 몸으로 받아낸 어쩌면 유일한 인물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죠. 왜냐하면 운동권 출신들도 그렇게 민주화 그래도요, 고문 들어가면 다 견디지 못한다 그래요. 유시민이 본 김문수, 그 형님은 백스텝을 몰라. 그야말로 한번 전투를 시작하면 끝을 본다라고 합니다. 그런 분이 이번에 대선 후보가 된 것이다. 그리고 실제 이 백스텝 이야기를 하면서요, 유시민은 그 당시에 그렇게 권했다라고 하네요. 형님은 모든 스펙이 완벽하다. 서울대에 나왔겠다. 노동운동의 대부격이겠다. 거기다가 경상도 출신이잖아요. TK. 김대중 총재한테 가면은 맨발로 뛰쳐나온다. 서울에 가장 좋은 지역구를 줄 것이다. 아마 거기 갔으면요, 노무현보다도 먼저 대통령이 되었겠죠. 노무현은 없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런 정도로 대단했다라고 합니다. 그걸 권했고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김대중의 그 동기동으로 가라고 권유했다 그러네요. 그런데 김문수는 김대중을 인정치 아니했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가짜야 이런 식이었다 그래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정당을 세웠던 게 그 민중당이었죠. 김문수가 생각하는 진짜 정당, 진정한 사회주의 정당, 진보 정당이라면서 민중당을 이재호, 이우재, 장기표 선생 등과 함께 만들어 가지고 그때 당시 총선에 뛰어들었지만 한 석도 얻지 못했죠. 그래서 처참한 실패를 하고 난 뒤 마침 또 그 무렵에 YS의 권유도 있고 그리고 또 구소련이 붕괴하면서 공산주의 사상, 사회주의 사상이 틀렸다라는 걸 대오각성하고요. 사상적 전향을 합니다. 1986년 김문수 고문에도 심상정 위치 발설 안 한 일화 유명. 1986년이면은 박정희 대통령 때가 아니거든요. 이때는요. 전두환 전 대통령 때입니다. 자, 국민의힘 관계자 김문수 노동운동하면서 고문도 견뎌냈는데 당 지도부의 압박이 무서울 게 있겠느냐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그 당시 이제 한덕수와 이제 그런 일로 꼬였을 때 내가 후보다라면서 후보실을 당에 후보실이 있거든요. 거기를 점거하기도 했었죠. 그런 전투력을 갖고 있다. 전투 본능이 살아 있었다. 자, 요걸 조금 보면요. 특히 심상정과 함께 선노련의 핵심 지도부로 알려진 김문수가 가장 심하게 당했다. 그는 완전히 발가벗겨져 철제 의자에 묶인 채
전기 고문과 고춧가루 물먹이기 고문을 번갈아 당했다. 견디다 못해 엉터리로 약도를 그려주자 앰뷸런스에 실어 그곳으로 데려갔다가 속았다는 걸 알고는 앰뷸런스 안에서 전기 방망이로 온몸을 지져대는 만행까지 저질렀다. 이때 이제 군 보안사가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전두환 전 대통령 때. 결국 온몸이 만신창이가 돼 물도 마시지 못하고 피오줌을 싸는 상황에 이르자 수사관들은 그를 한 병원으로 싣고 갔다. 그곳이 어딘지 알아낸 사람들은 그들의 가족이었다. 당시 5.3 인천 사태 직후로 대규모 연행과 구속, 수배가 이어지고 있었다. 가족들은 비슷한 시기에 연행됐다 풀려난 노동자와 학생들을 수소문해 비행기 소리가 자주 들렸다는 등의 몇 가지 단서를 확인하고는 끈질긴 추리와 조사로 서울 거여동의 야산 속에서 수상한 건물을 찾아내는 데 성공했다. 그곳은 보안사령부 분실, 흔히 송파 보안사라고 불림 그것이었다. 군 수사기관이 민간인을 영장도 없이 연행해 구금하고 가곡 행위를 한 것이다. 83년의 유화 국면 이후 다소 느슨해졌던 50 정권의 폭압성은 인천 사태를 분기점으로 다시 초강경으로 치달았는데 이 과정에서 보안사가 직접 민간인들을 연행해 수사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선오련 사건은 학생운동 조직이나 재야단체가 아니라 노동자 정치 조직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지만 가족들의 대담하고 조직적인 투쟁으로도 유명했다. 활동가들의 남편이나 부인, 형제들 중에 함께 민주화 운동을 했던 이들이 많은 까닭이었다. 연행기관이 보안사임을 확인한 가족들은 5월 14일 오후 민가협, 민통연 의장단 등과 협조해 외신기자 2명을 데리고 송파 보안사 정문 앞에서 기습적인 시위 농성을 벌였다. 여기는 군사작전지역이라는 얼음장과 정사복 군인들의 제지에도 굴하지 않고 가족들은 악착같이 철문을 붙들고 늘어져 마침내 보안사로 하여금 연행 구금 사실을 시인하게 만들었다. 연행된 이들이 13일 새벽에 이미 서울시경으로 이첩됐다는 사실도 알아냈다. 이게 김문수 관련된 과거 기사 중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제가 뭐 이 당시 50 정권을 완전히 비난하는 그런 입장은 아니에요. 저는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그런 시각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다만 김문수라고 하는 한 인간의 대하 드라마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까지도 이런 과거가 있었다라는 정도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볼수록 엄청난 사람 아닙니까? 저는 이 초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초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죠. 그동안 박정희 대통령이 초인이에요. 초인. 그분도 초인이 아니면 그렇게 그런 업적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또 한 사람의 초인이 저는 이 김문수라고 생각하네요. 이건 인간이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왔던 길 그 자체가. 충분히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좋은 길을 갈 수도 있었던 사람인데도 그 길을 가지 않았어요. 특히나 이런 일화도 있더군요. 경기지사 2번을 했잖아요. 마지막 날 퇴임식 날. 그날도 일반적인 퇴임식을 하지 않고 무려 뭐 봉사하러 나갔더라고요. 무슨 뭐 밥 배식하는 그런 봉사를 하러 나갔어. 그걸로 퇴임식을 마친 겁니다. 그야말로 일반의 예상을 뛰어넘는 완전한 자유인이면서 진짜 진정한 서민과 함께 생활을 했던 우리 국민의힘이라든가 이 보수 정당에서 항상 안타까운 게 서민과 친화할 수 있는 인물이 없다라는 것 아닙니까? 전부 엘리트만 있잖아요. 근데 김문수 후보는 엘리트의 길을 누구보다도 갈 수가 있었지만 그 길을 안 갔던 사람이에요. 자수성가, 그리고 입신양명, 출세 이런 길을 달려간 사람이 아니에요. 출세는 저절로 따라왔던 것이다. 그래서 이 후보 자리도 결국은 하늘이 준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지금 이런 걸 보고도 김문수 후보 보고 어리버리하다. 토론 보니까 버벅대더라. 이런 말이 그게 성립이 됩니까? 끝으로 한 번 더 박정희 대통령 추도사를 보고 끝내겠습니다. 저는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추도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이렇게 강력합니다. 목소리가 작다, 뭐 그런 목소리가 있는데, 물론 작게 이야기하는 그 상대에 대한 배려일 수도 있어요. 목소리가 다소 이제 이렇게 갈라지고 탁성이다. 성대 결절 같은 그런 느낌도 들다라고 볼 수 있지만, 진정한 김문수의 진면목은 이 추도사에 나타나 있네요.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당신의 삼성전에 반대한 시위로 무기정학되었습니다. 교련 반대, 유신 반대로 대학을 2번 쫓겨났습니다. 우리나라는 자동차 제조 기술도 자본도 시장도 없고 도중국에서 그 어떤 나라도 자동차를 성공시킨 사례가 없다며 조목조목 근거를 대며
반대했습니다. 하면 된다던 당신을 향하여 할 수 없다고 침을 뱉던 제가 이제는 당신의 무덤에 꽃을 바칩니다. 당신의 꿈은 식민지시대의 배고픔과 절망에서 자라났지만 역사를 뛰어넘었고 혁명적이었으며 세계적이었습니다. 당신의 역적은 당신의 비운을 뛰어넘어 대한민국과 함께 영원할 것입니다. 당신의 역적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당신의 대한민국 우리가 태극기 자유통일 이루겠습니다. 우리 편히 주십시오. 뭐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죠? 자, 마치겠습니다. 누리필이었습니다.